안녕하세요, 김대표입니다. 모기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주거담보라고 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요. 오늘날에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모기지 상품에서는 영모기지 상품도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방식을 영모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기에는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의 주택이 있다고 하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이 나중에 사망하시게 되면은 이 주택을 처분해서 지급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주택연금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처분하는 방식은 상속인이 직접 매입할 수도 있고요. 공사에 매각해서 자녀 채무를 정산할 수도 있는데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셨다라고 하면은 경매 처분이 될 수가 있고요. 신탁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셨다라고 하면은 공매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공매로 나온 물건은 그 영모기지 상품을 신탁계약 방식으로 체결했고 그 처분을 위해서 공매가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이러한 영모기지 물건이 공매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권리분석 하셔야 되는지,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 상세 내역을 보시면 물건 관리번호 2025-0015-002번 사례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공아파트가 공매로 나와 있는 사례네요. 처분하는 방식은 매각하는 방식이고 자산의 구분을 봤더니 수탁재산이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이 수탁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을 수탁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수탁재산 물건 권리 분석하실 필요도 없고 명도도 없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공매 초보자분들이 하시기 좋은 물건들인데요. 감정평가 금액이 3억 1,600만 원 정도에 나왔었다가 지금 현재 최저 이체가가 2억 5,5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공매에 대해 의뢰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고요. 집행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부대 조건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조건 같이 확인해 보니까 두 번째 단락이 중요하죠. 본 매매 목적물은 위임인이 주택담보 노후연금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재산으로 위임인이 동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주택연금을 가입한 재산을 공매 처리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단락이 중요한데요. 매매 목적물에 관한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 등 잔금 납부 약정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위임인은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할 수가 있는 사실상 법률상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체납 여부를 별도로 재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낙찰 받아서 잔금 치르기 전까지의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당 물건 입찰하기 전에 체납 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찰에 참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물건은 공매로 낙찰받는 물건인데 경매보다 훨씬 낙찰받기가 쉬운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도 하실 필요가 없고 명도도 하실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봐봤더니 공시 여부 표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공시의 상태로 매각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공매는 경매보다 명도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물건들은 명도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 초보자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죠. 그러면은 물건만 쉽다라고 해서 낙찰받는 거 아니죠?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로 나와 있는 아파트 면적을 보니까 건물 면적은 66.56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평수로는 약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대지 지분이 52.73제곱미터다. 평수로는 16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대지 지분이 16평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재건축이 들어가게 됐을 때 사업성이 높게 나올 수가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어떠한 위치에 나와 있는 물건인가 지도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경희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는 조그만 야산도 소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하고도 위치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로서는 인프라가 양호한 위치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를 위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봤더니 지하철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월피공원 쪽으로 성포역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 개통되는 시점을 봤더니 2026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올해 12월 달에 지하철이 새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변 지역에는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 성포역에 새롭게 들어오는 지하철 노선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안산선이 새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은 여의도로 출퇴근이 가능한 노선이고요. 이 성포역에 신안산선이 개통되게 되면은 여의도까지 2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하철이 개통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풍부한 여의도로 갈 수가 있는 지하철이 개발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미래 가치가 괜찮겠죠? 다만 이 신안산선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2026년까지는 개통이 안 될 것 같고요. 약 2년 정도가 개통이 미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8년, 2029년 정도에 개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여의도로 2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하철이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적인 아파트는 우리가 관심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사진을 같이 살펴보면은 1987년 6월에 사용 승인 받은 아파트라 연식이 꽤 오래된 아파트 단지고요. 1380세대가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구매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 아파트 이슈 중에 하나가 이미 재건축 사용 연한은 충족이 된 아파트죠.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까 전에 대지 지분이 제법 많은 아파트였죠. 용적률은 172%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중층으로 지어진 아파트 치고는 용적률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죠. 일반적으로 구축 아파트인데 용적률이 200%가 넘어간 아파트는 피해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아파트는 재건축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매로 나와 있는 아파트처럼 용적률이 172%라고 하면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안산시에서 재건축할 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공매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 개통 이슈도 있고요. 재건축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낙찰을 한번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공매로 나와 있는 가격은 싸게 나와 있는 건가 비싸게 나와 있는 건가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로 나와 있는 아파트는 90A 타입이 공매가 나와 있고요. 1층 아파트가 공매가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같은 타입의 매매 물건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3층이 얼마에 나와 있냐면은 3억 5천만 원 정도의 매매가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매매 시세는 3억 5천 정도 되고요. 최근 실거래는 어떻게 됐는가 같이 한번 살펴봤더니 2026년 1월 달에는 15층이 3억 5천5백만 원, 3층에 3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작년부터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주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판단이 되죠. 다만 구매로 나와 있는 아파트는 1층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와 있는 3억 1,600만 원은 제대로 평가가 된 걸로 판단이 되죠. 그런 아파트가 2억 5천5백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가격이 저렴한 물건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명도까지 없는 물건인데 시세보다 6천만 원 가까이 싸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도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 구매 물건 낙찰받게 되면 내가 진짜로 인수되는 금액이 없는 건가? 혹시라도 이 아파트의 가치보다 연금 지급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지급된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의 낙찰자한테 인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동산은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매각하게 됐을 때 잔여 금액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상속인한테 승계되는 게 맞지만 주택 가입보다 지급 금액이 컸다라고 하면은 그 추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낙찰받은 사람한테도 그 부분이 승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인수되는 금액이나 권리는 없는 물건을 판단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처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 구매 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구매 물건들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오히려 경매보다 쉬운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이번에 구매로 나와 있는 수탁재산 이런 물건들은 구매 초보자분들이 해보시기가 너무나 좋은 물건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요. 이런 물건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 차를 참고해 보시면은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